오셨단 말이에요. 오셔보니까 이 집안에는 벌써 회원 안양 선생님의 고향인 여기에서 안양 선생님이 7, 90대까지 이 고향을 여깁니다. 그래서 본관을, 수능 안식, 수능, 본관, 수능, 그 썩은 안식인 분 계세요? 수능. 여기에 고향입니다. 맨날 수사주래요. 맨날 수사주래요. 그래서 이 그분이 이제 여기에 고향이니까 이 분이 중국에서 그 공자님의 학문을 가져왔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 조선은 어떤 시기였는가? 고려가 망해요. 즉 무신들 장기 집권을 해요. 그리고 막 엄청난 사회가 돌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에 안양 선생이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공자님의 학문을 보니까 유학이라는 학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몰락하는데 이 우리 후세들에게 이 학문을 가리키는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 공자님의 학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현 사회 실정에 맞게끔 우리나라에만의 학문으로 만들어서 체계화시키는 분이 바로 해헌 안양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그 위대한 사람이 이 고향 출신이니까 심지어 주석인 군수가 여기 군수로 와서 이 고장은 다른 고장하고 다르고 참 뜻이 있는 깊은 고장이다 해서 여기에다가 성원을 세웠죠. 그래서 제가 바위에서 대운동이라는 걸 새겨놓고 고시를 했잖아요. 한 것이는 바로 여기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대운동 성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심지어 주세민 군수는 대운동 성원을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태계 이황 선생이 이곳에 군수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고장이 너무 좋은 게라 소백산 아래에 이 마을이라는 곳이 참 뜻깊은 고장이고 좋은 거라. 그래서 그때 임금이 명종이었어요. 명종. 그때 명종 임금님한테 상소를 씁니다. 그 상소문이 정말 멋지게 썼습니다. 그 태계 이황 선생의 글씨를 굉장히 예쁘게 써요. 참 예쁘게 쓰고 키도 작아요. 그분이 진성희 씨거든요. 진성희 씨라고 본관을 진성을 쓰는 분들의 남자분들이 보면 키가 작아요. 여자도 그렇고 키가 태계 이황 선생님 후손들이 키가 작더라고요. 그분이 이황 선생이 보니까 아닌 거야. 그 명종님한테 상소를 씁니다. 그 글씨를 참 잘 써가지고 올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아. 명종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이 수능 지방에 이런 훌륭한 태계 이황 선생의 학자가 이렇게 올리는 상소를 여러 대신들 보라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강원이라는 대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제 학자 보고 이 대군동 서원을 하는 왕실에 책도 주고 참말로 뭐든지 보탬을 주어가지고 여기가 대군동 서원이 앞으로 먼 후대까지 자자손손 발전이 되도록 왕실에서 도움을 주세요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종 임금이 쓰는 게 뭔가 하면은 현판을 직접 씁니다. 쓰는 것이 바로 소수소, 즉 다시 말해서 이을소자의 닦을수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가는 그때는 고려 말 때는 막 무신정권이 막 그러고 성자들도 막 너무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무학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을 석자에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닦은 수를 써가지고 소수성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가 써가지고 명종이 딱 써가지고 현판을 딱 내려보내요. 그렇게 현판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세워진 최초로 세워진 사액성이 바로 이 소수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곳이 세계문화 유네스코의 7개의 성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집 여기입니다. 참 오래되었습니다. 154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원이,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서울 담당자이시죠. 저기가 바로 안양 선생님을 제향을, 위태를 모셔놓고 제향을 드리는 사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당을 가지고, 그런 사당이 안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울에 가면 종묘가 있지요. 역대 임금님들의
위태를 모셔놓는 것이 사람의 묘입니다. 종묘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여기에도 그 묘자를 씁니다. 예? 얼마나 그죠? 똑같은 왕하고 동급인 거라. 그래서 그 묘자수가 여기는 문성공, 즉 묘입니다. 그래서 묘자는 그 묘자를 쓰고 문성공은 바로 안양 선생님의 회원 안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금이 직접 임금이 직접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렸는 그거 뭔가는 이름이 문성공입니다. 그래서 문성공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여기는 학교라 그랬고요. 여기는 바로 그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왔는가 하면은 서울의 한양에 있는 양반 자녀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먹고 자고 숙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의 기숙사가 이 두 동입니다. 학구제, 진학제입니다. 여기 현판 보이시죠? 진학제, 학구제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를 가르치려면 스승님이 항상 학문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스승님들의 집무실인 교무실, 바로 여기 있는 직방제, 일신제, 이거 건물입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 그 자녀들은 사서삼경에 공부했다고 해요. 그러니 대학, 논어, 주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서, 삼경, 시경, 역경 이걸 공부했어요. 교동양교는 고려 인종 5년에 창립되었으며 고려 충렬왕 12년 안양이 왕후를 호종하여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유로 추앙받는 공자와 주자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에 당도하여 첫 번째로 배를 댄 곳인 교동도에 문묘를 세우고 화상을 봉헌했습니다. 교동향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이며 우리나라 18년인 위패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조선시대의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 서원과 대비되는 관립학교로는 한양의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향교는 329개 의회에 하나씩 설치했고 최초의 향교는 강화도에 있는 교동향교입니다. 서원은 강학과 재향 두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서원이 강학과 재향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권학과 차이가 없지만 재향의 대상이 공자와 그의 제자인 성현이 아닌 우리나라 선현이라는 점과 중앙정부가 아닌 유림이 그 설립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풍기 군수 주세붕은 우리나라의 주자의 성리학을 최초로 들여온 고려말 회원 안양 선생을 평소 흠모했는데 쌍 선생의 본관이 수능 안시임을 알고 1542년에 초성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사당과 1543년에 인재를 길러내 백운동 서원에 통일신라초 창궐했던 숙수사 절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7년 후 퇴계 이황 선생이 풍기 군수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퇴계 선생은 조정의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명종은 1550년에 직접 소수서원이라는 현액 어필과 아울러 토지와 노비 그리고 각종 성리학 서적을 하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기도 합니다. 소수서원은 조선 건국의 이념적 뿌리가 된 유학, 특히 성리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백운동이라는 현판이 걸린 명륜당, 백운동은 유생들이 강의를 듣는 강학당입니다. 건물 주위로 툇마루가 놓여 있으며 대청의 문들은 모두 들어올려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학당 안에 대청 북쪽면에는 명종의 친필인 소수서원이란 현판이 걸려있는 서원의 중심 건물입니다. 강학당 왼쪽에 문성공묘와 전사청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스승들의 거처인 일신제와 직방제가 있고 우측으로 유생들의 기숙사인 학구제와 칠학제가 있습니다. 일신제와 직방제, 현판은 2개가 있지만 앞면 6칸, 옆면 2칸의 한 건물입니다. 앞면의 가운데 2칸은 대청이 있고 좌우에 각 2칸은 온돌방입니다. 일신제는 나날이 새로워지라는 뜻으로 교사들의 집무실 겸 숙소입니다. 직방제는 안과 밖을 곱고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원장의 집무실 겸 숙소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 학구제와 칠학제, 기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구제와 칠학제는 유생들이 머물며 공부하던 기숙사입니다. 앞면 3칸, 옆면 1칸의 맞배 지붕을 하고 있으며
남면 중앙에 설치된 마루의 앞과 뒤는 벽이 없이 모두 개방해 놓았습니다. 학구제는 학문을 구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칠학제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의 공간이란 뜻입니다. 1543년에 3명의 입원 유생을 시작으로 1888년까지 모두 4,300여 명이 배출되었습니다.